제 70평생 쌓아온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위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 오만했던 사위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게 됩니다. 도대체 저 같은 평범한 70대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은 믿음이 배신으로, 배신이 다시 완벽한 정으로 바뀌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도 인생의 진짜 승부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덕수, 올해 72세입니다. 40년간 성실하게 교직 생활을 마치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시골에서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두 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에서 성공한 IT 기업을 운영하는 딸 지원이었고, 두 번째는 그런 딸과 결혼한 완벽한 사위 이민호였습니다. 민호는 대기업 부장이라는 탄탄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시골 장인인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묻는 효자였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몸은 어떠세요?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민호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다정하게 말할 때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친아들보다도 더 다정한 사위를 둔 제 자신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민호야,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지원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다정한 미소 뒤에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산의 대상이 바로 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은 제 통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씩, 나중에는 몇십만 원씩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깜빡하고 사용한 줄 알았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언제 이걸 썼지? 하지만 빈도가 잦아지고 금액이 커질수록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들었고요. 결국 저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민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이제 생각해보면 한심할 정도입니다. 민호야, 혹시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간 걸 알 수 있을까? 그 순간 민호의 얼굴에 스친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거든요.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시죠?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복잡한 통장 관리는 저희가 해드릴게요. 편히 지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했던 사위에게서 돌아온 것은 위로가 아닌 모욕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TV에서 우연히 본 뉴스 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최근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특히 가족을 사칭하거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 사례가 많다는 기자의 설명이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민호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제가 아무리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해도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텃밭을 돌보고 있는데 마을 어귀에 낯선 차량이 서 있더군요. 차에서 내린 두 남자가 제 농지를 꼼꼼히 살피며 사진을 찍고 심지어 측량 도구로 땅의 크기까지 재고 있었습니다. 제 직감이 좋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죠. 누구신데 제 땅을 기웃거리십니까? 남자들은 제 물음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 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인 되시나요? 애매한 말만 남기고는 황급히 차를 타고 사라지더군요. 그들의 태도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 후 저를 찾아왔는데 평소와 달리 몹시 초조해 보였습니다. 저는 낯선 방문자들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민호의 얼굴을 보니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민호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민호의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제 양심이 멈추라고 속삭였지만 불안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 서류들과 함께 이상한 문서 한 뭉치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 문서의 제목을 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농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제 이름과 농지 주소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아래에는 민호의 이름이 대출 신청인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저당권이라는 어려운 단어는 몰랐지만 담보와 대출이라는 단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가 제 농지를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멍하니 서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믿었던 사위가 저를 기만하고
제 재산에 손을 댔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동안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고 제 땅을 노렸던 이유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의 불안과 의심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노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을 믿는다는 이유로 중요한 서류에 함부로 도장을 찍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처럼 당하지 마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한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사위 민호가 제 농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서류를 들여다볼 때마다 손이 떨렸고 가슴 한편에서는 배신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어째서 저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딸 지원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그리고 그로 인해 평화로웠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호는 평소처럼 저를 찾아와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의 얼굴을 마주했지만 밤새 굳어진 제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나 봅니다. 민호는 제 굳은 얼굴을 보고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함께 산책이라도 나가시겠어요? 저는 속으로 민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늘 산책하던 농지 한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겼죠. 노랗게 익어가는 벼들 사이를 걸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혹시 너 주식 투자에 실패했니? 민호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버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민호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할 작정이구나. 솔직하게 말해라, 민호야. 내가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저는 조용히 민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왜 자꾸 남의 일을 캐묻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골 땅을 팔아서 서울로 올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호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위에게서 탐욕과 이기심을 보았고 그가 저를 그저 이용 대상으로만 생각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제 농지를 고리 대금업자에게 급히 넘기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나 봅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위의 것이 아니었고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는 냉혹한 사업가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민호가 누군가와 나누는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된 거예요. 수지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아버지가 뭔가 눈치챈 것 같지만 이미 늦었어. 수지? 누구지? 저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래, 치매 초기라고 해놨으니까 누가 믿겠어? 그리고 이번 주까지만 참으면 모든 게 끝나. 민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치매 초기라고 해놨다니 이 사람이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놨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지야,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성년 후 견제만 통과하면 아버지 재산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제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지야, 지원이는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원이 이름이 나오자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까지 속이려는 계획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응, 알겠어. 요양원은 언제 보낼 거야? 상대방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민호의 답변으로 짐작할 수 있었어요. 다음 주 병원 진단 받고 나서 바로. 이미 자리도 예약해놨어. 한 달에 200만 원짜리로 말이야. 200만 원이면 아버지 연금으로도 충분하잖아? 여자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부담할 건 하나도 없어. 오히려 아버지 예금이랑 이 집 그리고 농지까지 모두 우리 것이 되는 거야. 저는 문틈으로 들리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노라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빼앗고 저를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려는 계획이 이미 다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지야, 그런데 혹시 지원이가 의심하면 어떻게 할 거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걱정 마요. 지원 언니는 일에만 신경 쓰느라
아버지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잘 구슬려 놓을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수지라는 여자가 단순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요. 민호와 함께 저를 노리는 공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지야, 아버지 보험금도 있잖아? 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생명보험이 5천만 원. 상해보험이 3천만 원 정도. 아버지 나이를 생각하면 조만간. 민호의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총 8천만 원이네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여자 목소리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지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지원이는 아직 의심하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내가 중간에서 잘 조율해줘. 걱정 마요. 제가 지원 언니랑 친해져서 아버지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고 설득할게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수지라는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민호와 어떤 관계인지 말이에요. 분명 민호의 내연녀였고 그들은 함께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평생 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사위, 그리고 그의 내연녀까지. 심지어 제 딸마저 속이려는 그들의 계획을 들으니 정말 이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을 이렇게 우롱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이 저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는 걸 알았으니 저도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민호가 자신의 내연녀와 함께 제 딸을 속이고 저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저에게도 할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중요한 결정을 대신 내리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 제3자가 개입되어 있지는 않은지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호와 그 여자의 충격적인 대화를 들은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가인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일주일 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딸 지원이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저는 이미 민호와 그 여자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응, 잘 있다. 지원이는 어떻고? 저도 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민호 오빠가 아버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제가 요즘 새로 사귄 친구가 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번 주말에 함께 내려가도 될까요? 새로 사귄 친구, 설마 그 수지라는 여자일까요?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원이가 한 여자와 함께 도착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쁘고 깔끔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죠. 아버지, 소개해드릴게요. 제 친구 수지예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수지라고 합니다. 수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마치 정말 지원이의 순수한 친구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반갑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여자가 민호와 함께 저를 속이려는 공범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님, 지원 언니가 항상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뵙고 싶었어요. 수지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수지가 간병학과 출신이라서 노인분들 케어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요. 지원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 그럼 전문가네. 네, 아버님.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신데 건강관리가 참 중요해요. 수지가 전문가인 척하며 말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수지는 계속해서 제 상태를 탐지하려고 했어요. 아버님,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잘 잔다. 혹시 깜빡하시는 일은 없으세요? 열쇠나 안경 같은 거 어디 뒀는지 모르신다거나. 저는 이 여자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치매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죠. 그런 건 없어. 제가 단호하게 대답하자 수지는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수지가 말하는 게 맞아요. 나이가 드시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지원이가 수지 편을 들며 말했어요. 저는 제 딸마저 이 여자의 말에 넘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수지와 지원이의 대화를 몰래 들었습니다. 언니, 아버님이 정말 괜찮아 보이시는데요? 수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민호 오빠가 아버지가 요즘 많이 깜빡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일까 봐 걱정이에요. 언니 그럴 수도 있어요. 초기에는 멀쩡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지가 마치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병원에서 인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죠. 전문적인 케어요? 네, 요양원 같은 곳에서 말이에요.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제가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교묘하게 제 딸을 세뇌시키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수지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뻔했어. 언니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님을 위해서잖아요. 다음날 아침 수지는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관찰했어요. 아버님, 혹시 어제 저녁에 뭘 드셨는지 기억하세요? 김치찌개 먹었지. 그 전날은요? 된장찌개. 제가 정확하게 답하자 수지는 다른 질문을 했어요. 아버님,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토요일이지. 몇 월 며칠인지는요? 저는 이 여자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았지만 계속 정확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혹시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는 어디에 보관하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여자가 정말로 노리는 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왜 그런 걸 물어보지? 제가 날카롭게 물어보자 수지는 당황했어요. 아, 그냥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나 해서요. 수지야, 괜찮아. 아버지가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른 얘기하자. 지원이가 급히 주제를 바꿨어요. 그날 오후 수지와 지원이가 서울로 돌아간 후 저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제 딸이 완전히 그 여자의 말에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민호가 수지에게 전화하는 소리를 또 들었어요. 수지야, 어땠어? 오빠, 아버님이 생각보다 멀쩡하세요. 계획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뭔 소리야? 계획대로 해야 돼. 하지만 지원 언니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걱정 마. 내가 지원이한테 더 확실하게 말해둘게. 그리고 수지야,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해.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병원 검사를 받게 해야 해. 내가 전문가라고 했으니까 지원이를 설득해봐. 네, 알겠어요. 통화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제 딸까지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직접 나서서 이 모든 계획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민호와 그의 내연녀가 제 딸을 이용해서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면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새로 나타난 친구나 지인이 갑자기 가족 문제에 개입하려 한다면 조심하세요. 그 사람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지와 민호의 치밀한 계획을 알게 된 후 저는 며칠 동안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경험이 헛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진짜 승부를 보겠다고 마음먹었으니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제 딸 지원이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지원이는 아직 수지와 민호의 거짓말에 속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딸이 믿어줄지 고민이 됐어요. 수지가 이미 전문가라며 제가 치매 초기라고 심어놨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민호의 서류 가방에서 발견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몰래 복사해뒀거든요. 그리고 민호와 수지의 대화 내용도 자세히 메모해놨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적어서 말이죠. 마침 지원이가 주말에 내려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마 수지와 함께 저를 설득하러 오는 거겠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원이가 혼자 도착했어요. 다행히 수지는 함께 오지 않았더군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응, 잘 있다. 아버지, 그런데 민호 오빠랑 수지가 아버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려는 순간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아, 아빠가 할 이야기가 있다. 잠깐 앉아라. 제 진지한 표정을 본 지원이는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내 딸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내 남편이 아빠 몰래 한 짓들이야. 지원이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는 민호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남편이 아빠 농지를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렸다는 뜻이야. 지원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진짜예요?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실수? 지원아, 아빠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니?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지원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야. 저는 메모해둔 민호와 수지의 대화 내용을 딸에게 들려줬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 제 재산을 모두 가로채려는 음모, 심지어
제 보험금까지 노리고 있다는 내용까지 모두 말이에요. 아버지 설마 그럴 리가. 지원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원아, 내가 새로 사귄 친구라는 수지 말이야. 수지가 왜요? 그 여자는 민호의 내연녀야. 그 말에 지원이는 완전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내연녀라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수지는 제 친구예요. 지원아, 아빠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 내가 직접 들었어. 민호가 수지에게 전화해서 너를 어떻게 속일지 상의하는 걸 말이야. 저는 그들의 통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수지가 어떻게 지원이에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까지 모두 말이에요.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원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지원아, 아빠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동시에 아빠 재산까지 노리고 있다는 거야. 그때 마침 민호가 집에 들어왔어요. 지원이와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걸 보고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심각해 보이죠? 지원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민호에게 내밀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민호는 서류를 보더니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한 척하며 말했어요. 아, 이거요? 이건 사업 자금 때문에 잠깐이라고? 3억이 잠깐이야?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설명드릴 게 있어요. 민호가 변명을 시작했지만 지원이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여보,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아버지 땅을 담보로? 여보, 이건 정말 급한 일이어서 나중에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민호의 변명을 듣던 지원이의 얼굴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지원아, 그리고 내 남편은 너한테 수지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어. 지원이가 민호를 쳐다봤어요. 여보, 수지가 누구예요? 제 친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당신 내연녀라고 하시네요. 민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건 아버지가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민호야, 내가 너희 둘이 통화하는 걸 직접 들었는데 무슨 오해야? 제가 추궁하자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보, 정말 수지와 그런 관계예요? 지원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지원이는 모든 것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동시에 아버지까지 속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여보,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까지 속이면서 다른 여자와. 지원이의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여보, 정말 급한 일이었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이 어려우면 저한테 상의하지. 왜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짓을 해요? 그리고 다른 여자까지? 지원이가 소리를 지르자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아빠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받아들일 거야. 하지만 이 일은 반드시 끝을 봐야 해. 지원이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번 일은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아버지한테 사과하고 모든 걸 원상복구하세요. 그리고 수지와도 완전히 끝내세요.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원상복구라니, 이미 돈은 다 써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아버지 재산을 털어먹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딸이 완전히 제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민호야, 이제 내가 선택할 시간이야. 스스로 정리할 거냐? 아니면 내가 다른 방법을 쓸 거냐? 제 말에 민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끝났어요. 70년을 살아온 경험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시간이 온 거죠. 여러분도 가족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믿을 만한 가족에게 먼저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새로 나타난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딸 지원이가 제 편에 서게 된 후 며칠 동안은 평온했습니다. 민호는 집에 들어와도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지원이에게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위축시켰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런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 같은 사람이 그냥 포기할 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정확했어요. 일주일 후 민호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2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버지, 소개해드릴 분들이 있어서 왔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았어요. 이분들은 법무법인에서 나오신 변호사 선생님들이에요. 제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는 건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김영수입니다. 그중 한 명이 명함을 내밀며 인사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로부터 상황을 들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최근 들어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셨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거구나. 제가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성년 후 견제 신청을 위해 왔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성년 후 견제라는 건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거든요. 아버지,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복잡한 재산 관리는 어려우실 테니까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호가 마치 저를 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저는 그의 진짜 속셈을 알고 있었어요. 성년 후 견인이 되면 제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르신, 간단한 인지 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저는 멀쩡합니다. 그런 검사 따위 받지 않겠어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이건 아버지를 위한 일이에요. 왜 그렇게 거부하세요? 위한다고? 내가 언제부터 나를 위했는데? 제가 냉정하게 말하자 민호는 변호사들에게 뭔가 신호를 보냈어요. 어르신, 사실 이미 가족들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협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신청했다는 거죠? 가족 구성원인 민호 씨와 지원 씨가 함께 신청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원이까지? 지원이가 동의했다고? 네, 아버지. 지원이도 아버지 상태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지 씨도 전문가 의견을 제공해 주셨고요. 민호의 말에 저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편이라고 생각했던 딸마저 그들 편에 선 건가요? 그때 문이 열리며 지원이가 들어왔어요. 제가 지원이를 보며 물었어요. 지원아, 내가 정말 이 일에 동의했니? 지원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수지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믿었던 딸마저 저를 배신한 거였거든요. 그럼 너희들 맘대로 해라. 저는 포기한 듯 말했어요. 변호사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민호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내일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저는 이미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준비를 해뒀거든요. 그들이 나간 후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가 40년 교직 생활 동안 만난 사람들의 연락처가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현재 지방법원 판사로 있는 제 제자도 있었고 검찰청에서 일하는 동료의 아들도 있었어요. 저는 먼저 제 제자인 박 판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민수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니?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뵙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제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하자 박 판사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그건 명백한 노인 학대예요. 성년 후 견제를 악용하는 사례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증거를 확실히 정리하시고 내일 저희 법원으로 오세요. 제가 법무팀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는 지인에게였어요. 여보세요, 최 과장님이세요? 저 김덕수입니다. 아,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과장님, 혹시 불법 대출이나 금융 사기에 관해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민호의 근저 당권 설정에 대해 설명하자 최 과장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그건 명백한 금융 사기예요. 본인 동의 없이 재산을 담보로 잡는 건 불법이거든요.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내일 당장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제가 담당자와 미리 얘기해 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저는 지역 경찰서에 있는 제 후배에게 전화했어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후배야, 나 좀 도와줄 일이 있어. 모든 전화를 마친 후 저는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민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원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연기한 거예요. 뭐라고? 민호 오빠를 완전히 속이기 위해서 아버지와 미리 상의하고 연기한 거였어요. 수지도 이미 제가 정체를 알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제 딸이 저보다 한 수 위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럼 성년 후 견제 신청도 가짜예요. 제가 변호사들에게 미리 얘기해뒀어요. 민호 오빠가 거짓 신청을 했다고 신고할 예정이에요. 저는 제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내일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절대 나이 많다고 무시당하지 마세요. 오히려 오랜 세월 쌓인 경험과
인맥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9시 민호는 승리자의 여유를 보이며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인지 검사를 받아서 성년 후 견제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거였죠. 아버지 준비 다 되셨죠? 병원에 가야 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가자. 저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제가 순순히 따라오는 모습에 만족스러워했어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민호가 병원 입구에서 당황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병원 앞에 경찰차 2대와 언론사 취재진들이 와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지? 민호가 웅얼거리는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제 후배인 경찰서 수사과장 이영사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신고 접수했습니다. 지금 바로 수사 들어가겠어요. 뭘 신고했다는 거죠?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민호 씨죠? 금융사기 및 노인학대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영사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어요. 사기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당황해서 더듬거렸어요.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죠. 그리고 성년 후 견제를 악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셨고요. 그때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조사관도 나타났어요. 이민호 씨, 저희는 금융감독원 특별수사팀입니다. 불법 담보 설정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민호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누가 했겠니? 내가 나를 바보로 봤구나. 제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때 제 제자인 박 판사가 법원 직원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선생님, 성년 후 견제 신청권은 모두 취소 처리됐습니다. 허위 사실에 근거한 신청이라는 게 확인됐거든요. 허위 사실이라니요? 저희는 정당한 절차를. 민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박 판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학적 근거도 없이 치매라고 허위 진술을 했고 재산 가로채기 목적으로 성년 후 견제를 악용하려 했죠. 이건 명백한 사법부 모독이에요. 민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막힌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었어요. 언론사 기자가 다가와서 카메라를 들이댔거든요. 안녕하세요.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 담당 기자입니다. 노인 재산 탈취 사건에 대해 취재 중인데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니요, 저희는. 민호가 카메라를 피하려 했지만 기자는 계속 따라붙었어요. 성년 후 견제를 악용한 새로운 수법의 노인 사기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민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카메라에 담기고 있었거든요. 제가 기자에게 말했어요. 기자님, 제가 피해자입니다. 이 사람이 제 농지를 담보로 무단으로 대출을 받았고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재산을 가로채려 했어요. 네,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세요. 기자가 저에게 마이크를 건넸어요. 저는 차근차근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호가 어떻게 저를 속였는지, 내연녀까지 이용해서 어떤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지 모두 말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가족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사기군요. 기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때 수지도 허겁지겁 나타났어요. 하지만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민호를 원망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오빠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경찰이 수지에게도 수갑을 채우려 하자 수지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저는 몰랐어요.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제가 녹음해둔 그들의 대화 내용까지 모두 제출했거든요. 그때 가장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 딸 지원이가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 지원이가 달려와서 저를 껴안았어요. 지원아, 너도 왔구나.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제 연기를 해서 걱정 끼쳐드렸어요. 지원이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어요. 민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민호야, 나를 만만하게 본 게 내 첫 번째 실수였어. 제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40년 교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가르친 제자들과 동료들이 얼마나 든든한 지원군인지 말이야. 박 판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선생님은 저희 모두의 은사님이에요. 선생님을 괴롭히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죠. 금융감독원 조사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께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저희 의무죠. 민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단순한 시골 할아버지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을 건드린 거였거든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민호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이미 법의 심판을 받을 일만 남았으니까.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경찰이 민호에게 수갑을 채우는 순간 주변에 모인 구경꾼들이 박수를 쳤어요. 모두들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민호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다. 제가 수갑을 찬 민호에게 말했어요. 수지와 사귄 지는 얼마나 됐니? 2년 됐습니다. 그럼 지원이와 결혼하기 전부터 사귀었다는 뜻이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끝까지 내 딸을 우롱했구나. 그 순간 지원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아버지가 그냥 당하고만 있었다면. 지원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지원아, 그래서 절대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돼. 오히려 오랜 경험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어. 제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와 수지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것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평소에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그 성실함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테니까요. 민호와 수지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사건이 정리된 후 며칠 뒤 제 집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투자증권 VIP팀 부장 최재호입니다. 투자증권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김덕수 고객님, 혹시 본인이 우리 회사의 주요 주주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이제 그것도 공개될 때가 온 건가 싶어서요. 아, 그게 고객님께서 지난 30년간 매월 꾸준히 투자하신 주식들이 있으시죠?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등의 주식을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최 부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현재 평가액이 약 180억 원입니다. 그 순간 딸 지원이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아버지 180억이요? 정말이에요? 응, 그동안 얘기 안 했구나.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왜 민호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지원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원아,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의 본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오히려 돈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민호는 더 교묘한 방법을 썼을 거야. 제가 설명하자 지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부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고객님께서는 정말 현명한 투자를 하셨어요. 30년 전부터 IT 기업들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셨거든요. 특히 네이버 주식은 초기 상장 때부터 꾸준히 매수하셨죠. 그때는 모두 미친 짓이라고 했었는데 저는 옛 생각에 잠시 빠졌어요.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고객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민호 씨가 담보로 잡으려 했던 농지 말이에요. 사실 그 땅 주변 일대가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지정됐어요. 그 말에 지원이가 다시 놀랐어요. 신도시 개발이요? 네,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그 땅의 예상 보상금이 약 5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지원이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나 봅니다. 아버지, 그럼 총 23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 셈이지. 제가 담담하게 답하자 지원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최 부장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고객님, 민호 씨가 이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놀랄 차례였어요. 민호 씨가 우리 회사에 고객님의 주식 계좌 조회를 요청한 기록이 있어요. 물론 가족이라고 해도 본인 동의 없이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민호가 처음부터 제 재산 규모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언제 조회 요청을 했나요? 약 6개월 전입니다. 그때가 바로 민호가 제게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지원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최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민호 씨가
이미 다른 부동산도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고객님의 재산으로 투자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민호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단순히 제 농지만 노린 게 아니라 제 전체 재산을 노렸던 거였거든요. 아버지, 그럼 민호는 처음부터 아버지를 속일 계획이었던 거네요. 지원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막았으니까 다행이야. 그때 또 다른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김덕수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희 은행 VIP 고객 담당 지점장 박성민입니다. 은행에서도 왜 오셨는지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정기예금과 적금들 말씀이에요. 현재 총 예금액이 45억 원 정도 됩니다. 지원이는 이제 말도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원아, 아빠가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거야. 내가 공부할 때도 결혼할 때도 어려운 소리 안 하려고 열심히 모았어. 제 말에 지원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몰라도 돼.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때 박지 점장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고객님, 민호 씨가 고객님 명의로 대출 신청을 여러 번 시도했었어요. 물론 모두 거절했지만요. 여러 번이요? 네. 농지담보대출 외에도 정기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까지 모두 시도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민호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제 재산을 노렸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만약 성년 후 견제가 통과됐다면 지원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재산이 합법적으로 민호에게 넘어갔을 거예요. 박지 점장이 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리고 제때 대응하지 않았다면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을 뻔했다는 것을요.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아버지가 그냥 당하고만 있었다면. 지원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지원아, 그래서 절대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돼. 오히려 오랜 경험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어. 제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제 민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법이 판단할 일이야. 하지만 분명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것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숨겨뒀던 재산들이 결국 제 딸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진짜 의미였거든요. 여러분도 평소에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그 성실함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가족을 위한 준비는 미리미리 해두시되 그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모두 정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사기죄와 노인학대죄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수지도 공범으로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모든 빚은 민호의 개인 재산으로 변제하게 됐고 제 농지에 설정된 근저 당권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무엇보다 다행인 건 제 딸 지원이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거예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내려와서 아버지를 돌봤어야 했는데. 지원이가 제 손을 잡고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지원아,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이번 일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지원이는 이제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내려와서 저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혼자 살고 있는 것을 걱정해서 좋은 제안을 했거든요. 아버지,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와 함께 사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야, 난 이 시골이 좋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곳이니까. 제가 거절하자 지원이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럼 가사 도우미 분이라도 모셔놓으시면 어떨까요? 아버지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그것도 싫어. 난 혼자 있는 게 편해. 저는 여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원이의 걱정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타협안이 있어요. 제가 주말마다 내려올 테니 평일에는 마을 이장님께서 가끔 안부 확인해 주시기로 했어요. 지원이의 제안에 저는 동의했어요. 적당한 선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화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조용한 은퇴 교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거죠.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사기꾼들 조심해야겠어요. 마을 이장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이장님, 저도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더니 이길 수 있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마을에도 좋은 일이 생겼어요. 무슨 좋은 일이요? 신도시 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마을 전체 땅값이 올랐어요. 모든 주민들이 선생님께 감사해하고 있어요. 정말 뜻밖의 결과였어요. 제가 민호와 싸우면서 신도시 개발 소식이 공개되어 마을 전체가 혜택을 받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마을 노인회에서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이요? 노인 사기 예방 교육을 해주셨으면 해요. 선생님의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나눠드리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교육날, 마을회관에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어요. 가장 믿었던 사위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가 경험담을 들려드리자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하셨어요. 선생님, 그런데 가족도 믿을 수 없다면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할머니, 가족을 안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믿되 확인하라는 거죠.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면 다른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알리세요. 저처럼 오랜 인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르신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교육이 끝난 후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서 상담받고 싶어요. 그러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날부터 저는 마을의 노인 사기 예방 상담사 역할도 하게 됐어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니 정말 의미 있었어요. 어느 날 지원이가 신문 기사를 보여줬어요. 아버지 이야기가 신문에 났어요. 신문 헤드라인은 이랬어요. 70대 은퇴교사, 40년 인맥으로 사위 사기 척결. 기사를 읽어보니 제 사례가 노인 사기 예방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유명인이 되셨네요. 지원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유명해질 일은 아니었는데 저는 쑥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지원이와의 관계였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 제가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지원아, 부모 자식 사이에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 서로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야.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일은 꼭 상의해 주세요. 그래, 약속한다. 이제 저는 매일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는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마을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주말에는 지원이가 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민호 일은 이제 지나간 일이 되었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교훈을 남겨줬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필요도 없다는 것을요.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지식도 인맥도 경험도 모두 그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진정한 의미예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과 경험이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주변에는 분명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 성실함이 쌓여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평소에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그 성실함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테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